무상 마찬가지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전이어야 돼.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은 요걸 외워야 돼.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농지취득자격증만 제압하면 계약이어야 돼. 읽어봐요. 유상, 무상,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한번 갖다 붙여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수용,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농지취득자격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용에 따른 협의 취득을 해서. 그러면 계약이죠. 그때는 뭐예요? 농지취득자격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가등기.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계약.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농지를 정의하네요. 농지 정의, 계약이죠. 무상 계약이네요. 소유권이 이전이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뭐지? 어제 무슨 법 풀었죠? 그저께. 건축법과 농지법을 풀었어. 농지법이 두 번째 출제되거든. 그러면 농지 대상이냐 아니냐, 농지취득자격증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걸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이거는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면 그러면 요게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요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요 농지취득자격증 요걸로 끝내지 말고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공부를 좀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간청 허가. 올해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 중개사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공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5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놔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라고 써놨죠? 토지거래가 왔죠. 그렇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대상하라는 거.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거래. 거래는 뭐예요? 읽어요. 유상. 계약과 예약.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거래증을 제출하고 안 하고는 이걸 먼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작년에 우리 여기 무슨 건이 있죠? 소유권과 지상권. 읽어봐요. 유상, 계약과 예약. 이때 토지거래증을 제공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거래증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단 소유권, 지상권. 작년에 한 개 지분 유입이 됐네요. 자, 임차권. 자, 읽어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시에도 토지거래증을 첨부한다. OX, X. 소유권과 뭐에 한해서? 지상권에 한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자신합니까? 여기 왜 별표 3개입니까? 예, 올해 민법에서는 요거로 출제돼. 고리표를 붙여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동적 무효. 무조건 올해 출제되거든. 만약에 토지거래가증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유무효가 결정이 안 됐거든. 이걸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면 올해 유동적 토지거래가고요 민법과 관련돼서 유동적 무효 무조건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계속 출제다가 3년 출제 안 됐거든. 그래서 올해 무조건 출제돼. 무효지수에서 특히 무슨 구역과 관련돼서 토지거래 허가증. 그래서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 그렇게 이제 등기법에서는 예로 연결돼. 예로. 여기 읽어봐요. 하등기네. 하등기는 예약이죠? 이미 제공해놨어, 안 해놨어? 했어요? 본등기에는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끌려. 그러니까 제발 가서 요걸 좀 배우라고. 요 자체가. 그러면 요거는 유동적 무효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문제야. 요 4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뭘 잡아야 돼? 효력을 잡아야 돼. 그러면 요걸 읽으면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등기 요건. 요거는 일반 효력 요건, 요거는 특별 효력 요건. 공통점은 효력 요건. 그러면 아닌 게 뭐예요? 3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요거 효력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이제 넘어와 봐요. 자, 몇 페이지가 있냐면, 자, 284페이지.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효력, 자, 목적. 그러면, 자, 서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한번 읽어봐요. 법률행위, 어사표시네. 요거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은 학가, 적사. 이렇게 써봐요. 적각살. 여기에서 뭐예요? 학정은 무슨 기까지 학정이 되면 돼? 이행기. 이건 한 개 지문밖에 못 나더라. 그러면 주로 이제 뭐예요? 간음,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4개 이상의 지문을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간음,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서 이제 적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적법과 관련돼서. 자,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자, 적법에는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이미 규정과 강행 규정이. 강행 규정은 뭐가 있죠? 단서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네. 그래서 이제 주로 출제된다면 여기 단서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샘플 문제가 있어. 그래서 1번 봐봐요. 1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자, 1번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러면 뭐예요? 단서 규정을 골라라. 이 소리네요. 자, 그러면 1번은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한 경우 써요. 단서 규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항상 뭘 잡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아닌지.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단서 규정이 됩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민법에서 특히 물권법에서 자세히 다뤄줄 거고, 이거는 그러면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 자, 그러면 기억이 안 들어가면 싹 씹어. 빨리 연습해. 2번, 5번, 3번. 이게 팍팍팍팍 이루어져야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그러면 니은만 읽어보면 정리가 나오네요. 자,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이거 단서 규정이죠. 그러면 1번 탈락,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뭐 했대? 초과. 여기가 키워드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 어력 규정이야.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문제가 행태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32회 때도 출제됐지만 몇 회 때도? 35회 때도 출제가 했어. 35회 때 뭐예요? 한 43번 문제가 이걸 거야 아마. 43번 문제가. 그래서 다음 중 단속 규정, 효력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일단 처벌은 어떻게 해야 돼? 적법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적법은 뭐예요? 다시 우리가 숙지하자고. 임의 규정과 뭐가 있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설명을 나머지는 안 보더라도 거기 해설에 가봐요. 자, 참고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자, 요거 4개만 숙제하라고. 4개만. 그리고 나머지는 효력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행강편 전화요. 단속 규정에 이르러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주택법상의 전매 금지 규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단속 규정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정권거래법상 투자 1인 매매 약정, 요거 제한 규정은 요거는 뭐예요? 바로 단속 규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4번이 특히 조심해야 돼. 4번. 요거 3가지만, 4가지만 딱 숙제예요. 4가지만. 그래서 올해 뭐예요? 또 나올 수 있어. 자, 단속 규정으로 효력에 묶인 것, 효력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요 부분만 뭐예요? 집중적으로 공략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효력 규정을 하지 마. 그러면 요것만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생각을 해봐요. 요즘 출제원이 뭐예요? 요즘 박스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3개 지문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요거 섞어봐요. 요거 몇 개 섞어놓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자 문제 2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무효. 이렇게 나왔죠. 자, 무효 관련돼서 일단, 자, 여기 물음표 뒤에 무효라고 한번, 무효라는 걸 아느냐. 한번 써봐요. 받아쓰기. 일단 써보면. 자,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자,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통정 동그라미 이게 바로 통정의 표시네. 키워드 찾았죠. 요거는 써요. 상대적 무효가 되네. 자, 무효네. 상대적 무효. 자, 주택법의 강행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는 전매 약정. 요거는 뭐예요? 강행 법규 중 뭐예요? 단서 규정이거든. 요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효가 아니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돼. 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건 무효입니다. 학교법인은 뭐예요? 교육에 받을 권리가 있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요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네. 자, 4번과 관련돼서 도막체부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가 체결한 양도계약. 요거는 반사의 질서였어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네. 요거 도박채무는 뭐예요? 사행이죠. 그래서 아까 정인계쟁사.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되네.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그 대가를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자 써요. 103조가 되네. 103조.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정인계쟁사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거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와 관련돼서 무효인지, 취소인지, 상대적 취소인지, 그러면 상대적 무효인지, 절대적 무효인지, 절대적 취소 사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제착사가. 자, 본능적으로. 오늘 암기 코드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이해하고 해오는 거니까. 자, 제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자, 사기, 강박. 이게 바로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는 제착, 사강, 이렇게 되는 거야. 33회 때, 자, 봐봐요.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반대해서 가면. 취소를 골라라. 그 요 4개를 집어넣었거든. 4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거든. 그런 문제야, 문제 자체가. 그러면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제착, 사강. 자, 취소권자 하나 써놔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아무나 할 수 없어. 취소권자는 뭐예요? 제착, 하배성. 일단 써놓고 이렇게 숙제해 놓으라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 착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가 누구예요? 사기, 강박자거든. 그러면 여기 그 대가 뭐예요? 그 대리인 또는 뭐다? 승계인. 그래서 요거 문제와 관련돼서 취소 사유를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취소 사유는 몇 개밖에 없어요? 4개. 읽어봐요. 제착, 사강. 취소권자는 제착, 하대성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33회 때 그러면 이런 문제 풀 수 있나요? 다음 중 무효인 것이 아닌 것. 그럼 반대해서 가면 취소를 골라라. 이 소리가.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어때요? 따로따로 배우니까 쉬운 거지.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하거든. 그러니까 앉아나 서나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주택법의 전매 제한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 전매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사회적 타당성까지. 그러면 이제 사회적 타당성 보죠. 오늘 배운 거네요. 사회적 타당성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103조, 104조. 103조와 104조. 그죠?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허용 요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 103조, 104조. 그러면 문제 하나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죠. 자, 문제 3번을 샘플 문제로 잡고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풀어봐요. 박스 문제니까. 자, 이거는 뭐 몇 개예요, 상대적으로? 두 개. 네 개죠, 네 개.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풀기가 쉬워, 네 개는.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가 뭐예요? 걸리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일단, 반사의 질서 범죄의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면 강형법규 위반으로서도 무효있고 특히 반사의 질서 위반과 관련돼서 요 물음표 뒤에 써요. 정인계생사. 자꾸 써봐. 써보면 저절로 자기가 암기돼. 써놓고. 자, 그러면 보죠. 자, 뭐가 건물의 임대행위. 이건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서 그 행위는 유효죠. 그러면 기억 들어간 거 틀렸네. 지워. 1번 지워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져와요.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제한 복용계약. 이거는 반사의 질서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네. 그러면 니은이 안 들어간 거 삭제. 빨리 자동으로 착착착 돼야 돼. 4번하고 5번 삭제. 그러면 2번하고 3번에서 정답이 나오겠네. 그러면 니은을 읽어봐야죠. 자,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경우 정의관념에 반하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둘 거는 바로 디귿이야. 디귿을 별표 하나 딱 해놔요. 디귿은 여기는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민사소송이죠. 이때는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무슨 소송이? 형사소송이 돼요. 그래서 이걸 특히 그래서 별표를 하나 해놓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야.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로서 그러면 반사의 질서와 관련돼서 5개 또다시 정인, 계생사. 그렇죠?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풀고 시간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자 4번 하나 풀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진짜로 4번 풀어보세요. 자, 참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 특히 요즘 문제는 이 기억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기억은 별표 하나 해놓고. 다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죠. 인계생사. 반대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강형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지언정. 자, 그러면 기억은 왜 별표를 하나 했을까요? 이거는 여기에다서 요거 하라 그러고. 반사의 질서 유형의 기준은 뭐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써봐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립 과정에서 감각이죠.
그러면 성립 과정이 반사의 질서가 아니거든. 이때는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강박이 포인트죠. 그럼 아까 치서 사유 뭐가 있어서? 재착, 사강, 강, 치서 사유가 되네. 상대적 치서 사유가 되는 거래.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 줄쳐놔봐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예요? 건저당을 설정해서 이게 통정허위 표시거든. 가장행위거든. 이거는 뭐예요? 가장행위로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사의 질서 위반이 아니야. 그러면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알면서 매도인의 적극가담. 이게 이중매매네요. 그러면 적극가담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거는 반사의 질서 이행이죠. 정답은 D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 리얼과 관련돼서는 별표 5개를 딱 해놔요. 올해 이중매매가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거든. 대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 그러면 반사의 질서 유형은 왜 외워야 돼요? 바로 불법 언인급여 때문에. 746조 적용은 반사의 질서만 유형이 있거든. 그러면 그게 5개 유형이 뭐예요? 정인, 계, 생사.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니까 절대 풀어오지 마세요. 안 풀어와도 돼. 집에 가서 복습 이수라.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라. 실제 시험처럼. 자, 눈이 피고 하는데도 막 뒤져보고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